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옛이야기 채널 고은야담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인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고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고은야담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응원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깊은 산골, 가을거지가 끝난 너른 들판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짐승들도 겨울잠을 준비하며 보금자리를 찾아드는 그때 매서운 바람만이 쌩쌩 부는 문도 없는 움막 앞에서 갓난아이가 칭얼거리고 있었죠. 그 작은 울음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애처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고 작은 손은 허공을 힘없이 휘저으며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했죠. 그 작은 몸뚱이는 금방이라도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인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애처롭게 바라보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다가서지 못했어요. 이미 굶주림에 허덕이며 오늘을 연명하기도 버거운 판국에 눈먼 아이까지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외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고달픈 산만큼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이 곁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허름한 행색의 여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양이었죠. 미양은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과도 같았어요. 부모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저 김씨 가문의 뒷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름조차 사치였죠. 그저 아무개로 불리거나 아니면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종년이라 불렀고 그녀의 존재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처럼 미미했어요. 누구도 그녀의 아픔이나 슬픔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했죠. 그런 미양의 손길이 아이에게 닿자 아이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쳤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미양의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죠. 그 작은 소나기의 힘은 미양의 심장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차가웠던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죠. 그 순간 미양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삶을 바꿔놓을 존재라는 것을요. 미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낡은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집 마당을 쓸다 주워온 낡은 보자기로 아이를 감싸 안았죠. 흙과 먼지가 묻어 더러웠지만 아이에게는 가장 따뜻한 이불이었습니다. 이웃 하인들은 그녀를 비웃었어요. 미양아, 내 코가 석자인데 눈먼 송장을 데려와 무엇하겠다는 것이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저런 병든 아이까지 짊어지고 살겠다고? 기껏해야 집만 될 뿐이니 당장 내다 버려라. 저주받은 아이다. 재수 없는 기운이 내게 옮을 것이야. 온갖 비난과 저주의 말이 쏟아졌지만 미양은 그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아이만이 들어왔죠. 아이의 작은 숨결이 그녀의 굳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집안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마침 집에 마님이 미양과 함께 있는 아이를 보곤 미양을 불렀습니다. 미양아, 저 아이는 누구냐? 미양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 아이는 길가에 버려져 있던 아기입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것이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미양의 자초지종을 듣고 눈먼 아이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한 아이로구나. 서늘한 새벽을 넘어 희망을 향해 나아가라는 뜻에서 서준이라 부르거라. 그러고는 몰래 품에서 엽전을 꺼내 미양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배 골치 말고 아이에게도 맛있는 것을 사주려무나. 버려진 아이에게 따뜻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리고 작은 정성까지 더해진 것은 서준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죠. 마님의 뜻을 받든 미양은 서준을 자신의 자식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녀와 아이를 외면했지만 미양은 서준을 통해 자신도 세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준을 보며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서준은 미양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미양은 매일 새벽 달기 울기 전부터 일어나 주인집 허드렛 일을 마치고 돌아와 서준을 돌보았어요. 작은 거처는 늘 청결하게 유지되었고 서준의 옷은 낡았지만 언제나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죠.
미양은 자신의 몫을 줄여 서준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배는 굶주려도 서준이만은 배부르게 해주고 싶었죠.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함 속에서도 서준은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어요. 한 번 들은 이야기는 절대 잊지 않았고 어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으며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깨달아갔죠. 그의 귀는 세상의 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의 마음은 그 소리들을 조각조각 맞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미양은 그런 서준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비천한 종으로 살게 하지 않으리라. 서준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주리라. 비록 자신의 두 눈은 어둡지만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리라. 그녀는 서준의 총명함이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미양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부터 김씨 가문의 마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총명한 분이셨어요. 마님은 어린 미양이 총명하고 야무진 것을 눈여겨보셨죠. 여느 날처럼 미양이 뒷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중 마님은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미양아, 내 손재주가 좋으니 이리 와서 내가 쓰는 글씨를 한번 보렴. 마님은 붓을 들어 종이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양의 손을 잡고 글자의 획을 하나하나 따라가게 했죠. 이것은 꽃 화 잘한다. 꽃은 이렇게 피어나고 또 이렇게 시들어가지. 글자에도 그런 이치가 담겨 있단다. 미양은 마님의 자애로운 가르침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마님은 미양에게 글자의 모양과 소리를 조용히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대놓고 서당에 보내 글을 가르칠 수는 없었지만 마님은 미양에게 틈틈이 글자를 익힐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님은 미양이 주인들의 책을 가져다 정리할 때 몰래 책의 한 구절을 읽어주거나 그림을 보며 그 안에 담긴 글자를 알려주기도 했어요. 미양은 남들 몰래 흙바닥에 글자를 써보고 나뭇가지로 벽에 글자를 그렸습니다. 마님은 때때로 미양이 쓴 글자를 보고 조용히 고쳐주시며 칭찬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마님은 서준을 위한 소소한 배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눈먼 아이라 잘 먹어야 한다며 때때로 귀한 꿀물이나 떡 한 조각을 몰래 미양에게 건네주셨어요. 미양이 서준을 업고 힘들어할 때면 사용하지 않는 비단 포대기를 주며 서준을 편히 업고 다닐 수 있게 해주기도 했죠. 낡은 옷감이라도 서준의 몸에 맞게 잘라 미양에게 주며 따뜻한 옷을 지어주라고 하시곤 했습니다. 마님은 눈먼 서준이 혹여 다칠까 늘 마음을 졸이며 마당에 위험한 물건들을 치우도록 지시하기도 하셨어요. 덕분에 미양은 비록 종이었지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고 서준은 마님의 작은 배려 속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미양의 삶에서 가장 큰 비밀이자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고 마님의 작은 배려가 훗날 서준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날이 밝으면 미양은 서준에게 자신이 밤새 익힌 글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서준의 작은 손을 잡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글자의 획을 더듬어가며 모양을 알려주었죠. 서준아, 이 글자는 하늘 천자란다. 하늘은 저 높이 있지. 손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알 수 있단다. 큰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넓게 펼쳐진 지붕처럼 생겼지. 어린 서준은 맑은 목소리로 따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하늘천요? 신기해요. 손으로 만지면 진짜 하늘 같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미양은 서준의 순수한 반응에 미소 지으며 계속 가르쳤습니다. 미양은 작은 나뭇가지를 쥐어주어 서준의 손으로 글자의 형상을 마음속에 그리게 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미양의 가르침으로 글자의 모양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준의 손끝은 어느새 미양의 손끝보다 더 섬세하게 나뭇가지를 따라 글자를 읽어냈습니다. 점자처럼 나뭇가지가 만들어내는 글자의 획을 느끼며 마치 눈으로 읽는 것처럼 빠르게 글을 깨우쳤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였죠. 한 번 익힌 글자는 절대 잊지 않았고 미양이 가르쳐준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다른 글자들의 모양을 유추해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 글자는 하늘천자가 맞지요? 제가 나뭇가지로 만져보니 하늘처럼 넓고 큰 기운이 느껴져요. 그럼 이건 땅지자예요? 하늘천이랑 비슷한데 아래로 더 깊은 느낌이 나요. 서준이 물으면 미양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준아. 맞단다. 너의 손끝이 곧 너의 눈이 되는 것이니라. 너는 눈으로 보지 못해도
손끝과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단다. 그럴 때마다 서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고 미양의 가슴에는 따뜻한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죠. 미양은 서준의 스승이자 어머니였고 서준은 미양의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배움은 비밀스러웠지만 그만큼 굳건하고 깊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배움의 빛은 두 사람의 삶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김씨 가문에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가문의 대감이 권력을 탐하여 조정의 탐관오리와 결탁하고 백성의 재산을 착취하는 등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이 밝혀진 것이죠. 대감은 수많은 백성을 고통에 빠뜨렸고 결국 조정의 엄한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적죄로 몰려 가문은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대감은 끝내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노비들도 죄인의 집안에 묶여 있을 수 없어 하나둘씩 자유를 찾아 혹은 살 길을 찾아 떠나갔죠. 김씨 가문에 웅장했던 대갓집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마님의 집 또한 같은 김씨 가문이라 하여 죄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마님의 남편인 대감은 그런 가문이 부끄럽다며 자결을 하였고 그로 인해 마님의 집마저 폐허가 되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쓸쓸한 바람만이 불었고 낡은 기왓장은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죠. 결국 마님은 모든 죄를 짊어진 채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영화를 뒤로하고 홀로 쓸쓸히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미양은 마님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마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님, 부디 몸성이 가시옵소서. 그간의 은혜, 소인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님은 희미한 눈으로 미양을 바라보며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양아, 내가 이리 마지막까지 나를 위하니 참으로 고맙구나.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쳐 준 것이 어쩌면 너에게 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집안의 죄가 너무나 크니 너라도 부디 살 길을 찾거라. 내게 배움을 주었으니 부디 그 배움을 귀하게 쓰거라. 그리고 서준이 그 아이, 부디 잘 키워다오. 그 아이에게서 작은 희망을 보았으니 나의 죄를 씻는 마음으로 내가 잘 키워다오. 마님의 마지막 말씀은 미양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미양은 홀로 남은 주인 없는 집을 지키는 늙은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지만 그녀는 서준이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양은 이것이 서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김씨 가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준을 세상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낡은 보따리 하나에 서준의 옷가지와 그동안 마님이 몰래 한 푼, 두 푼 주신 엽전을 모아 산쌀을 조금 담아 산을 넘어 먼 고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서준의 지혜를 알아볼 일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녀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미양은 자신의 이름조차 버린 채 오직 서준의 어미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서준을 한 번도 거둔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살붙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죠.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은 서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서준이 좋아하는 나물을 먼저 볶았고 옷을 지을 때도 서준의 몸에 맞게 신경 썼죠. 자신의 옷은 기워 입을지언정 서준의 옷만큼은 해지지 않도록 늘 살폈습니다. 그녀의 모든 헌신은 맹목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양에게 서준은 살아갈 이유였고 그 자체로 삶의 의미였습니다. 서준은 미양의 헌신적인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학문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소년이 된 서준은 예전처럼 미양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기보다는 미양이 읽어주는 책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나갔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그 누구보다도 밝게 빛났죠. 그는 미양이 밤새도록 손끝으로 만져 읽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준 책들을 더듬어가며 내용을 익혔고 그것들을 수없이 외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을 넘어 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파고들었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며 뛰어난 통찰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방대했고 그의 생각은 깊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귀로 느끼고 이해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미양과 서준이 정착한 고을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인심이 후하고 학문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미양은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서준은 낮에는 어머니를 돕고 밤에는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미양은 이제 글을 쓰는 것만큼이나 책을 읽는데도 능숙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책 속의 지식은 서준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서준은 미양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배우며 인간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찰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얻었습니다. 서준의 총명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미양의 낭독과 자신의 손끝 감각 그리고 비상한 기억력으로 수많은 경서를 통달했습니다. 한 번 들은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고 복잡한 문제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보였죠. 마을 사람들은 점차 서준의 비범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해는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 죽고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를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우물을 파도 마른 흙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탄식했습니다. 그때 어엿한 청년으로 자란 서준이 미양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함 대신 깊이 있는 고민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듣기로는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를 빌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충을 먼저 헤아리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이 고을의 지도를 마음속에 그려보았는데 동쪽 산기슭에 막힌 물길이 있고 그 아래에 웅덩이가 있음을 압니다. 그곳에 물길을 터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어 물이 순환하게 하면 가뭄이 풀릴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느껴보니 물의 흐름이 막힌 곳이 분명하옵니다. 미양은 서준의 말에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진한 아이가 아닌 어엿한 청년의 깊이 있는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서준은 단지 책을 읽은 것을 넘어 실제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것이었죠. 미양은 용기를 내어 마을 어른들에게 서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먼 청년의 말이라며 비웃는 이들도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눈먼 서생의 말이 저리도 이치에 닿으니 한번 믿어볼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그 아이의 말대로 해보자. 서준은 마을의 물길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머니 미양이 그의 눈이 되어 함께 동행했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손으로 땅의 기운을 느끼며 막힌 수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막힌 수로를 뚫고 물이 고인 웅덩이를 파서 물길을 새로 내도록 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준의 말대로 수로를 정비하고 물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을 촉촉이 적시는 비는 백성들의 얼굴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죠. 사람들은 서준의 지혜에 감탄하며 그를 하늘이 내린 아이라 칭송했습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먼 고을에서 서준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준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놀라워하면서도 그의 깊이 있는 지혜에 감탄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서준은 겸손한 자세로 그들에게 미양에게 배운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백성의 고충을 듣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그의 방에는 언제나 배움을 청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양은 그런 서준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준의 명성은 점차 높아져 마침내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눈먼 서생이 뛰어난 학식과 통찰력을 지녔다는 소문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그가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현명한 대신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진정 그 아이의 지혜가 비범하다면 신분의 귀천이나 신체의 불편함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지혜는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하물며 어진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길이 아니겠나이까. 부디 그에게 과거 시험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늘이 내린 인재를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논란 끝에 마침내 서준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제도는 맹인에게 문이 닫혀 있었고 특히 문과 시험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준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양의 손을 잡고 당당히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미양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는 서준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미양은 시험장 앞에서 서준을 기다리며 내내 마음을 졸였습니다. 시험은 서준에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답안지를 손끝으로 더듬어가며 글자를 써 내려가는 것은 엄청난 집중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었죠. 시험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서준은 오직 자신의 손끝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응시자들이 붓을 멈추고 쉬는 동안에도 서준은 묵묵히 붓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어깨가 쑤셨지만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양이 밤마다 흘렸을 땀방울을 생각하며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내야 해. 어머니의 가르침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머님께서 지어주신 내 이름, 서준.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묵묵히 붓을 놀리는 서준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시험관들은 그의 시험 태도와 답안지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답안지에는 빼곡히 글자들이 채워져 있었고 그 내용 또한 깊고 웅장했습니다. 서준의 답안지는 뛰어난 학식과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심사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글은 논리정연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특히 시국을 논하는 부분에서는 눈먼 자로서 세상의 부조리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각이 돋보였습니다. 심사관들은 서준이 눈먼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어찌 눈먼 자의 글이라 할 수 있겠는가? 실로 천재가 아니고서야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없을 터. 그의 글에는 세상을 품으려는 큰 뜻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구나. 분놀림 또한 망설임이 없으니 눈이 멀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그 진실을 아는 이는 오직 서준과 미양뿐이었습니다. 서준의 글에는 미양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어릴 적 마님의 은혜로운 이름과 가르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 급제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어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리는 가운데 시험관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금년도 과거 시험 급제자 서준. 서준의 이름이 호명되자 장내는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이 과거에 급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서준은 만세 소리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미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미양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양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미양은 말없이 서준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두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서준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에 감격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고단함과 서름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죠. 그녀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첫 관직의 임명장을 받는 날, 조정의 대신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한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준에게 쏠렸죠. 그는 위풍당당하게 단상에 올라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당당함과 함께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향해 박수를 보냈고 그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죠. 그는 고개를 돌려 사람들 틈에 서 있는 미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양은 낡은 옷차림으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지만 서준은 마치 그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정확히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는 그녀의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손을 잡고 그를 가르쳐 주었던 미양의 희생과 헌신을 떠올렸습니다. 미양의 손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고 서준은 그 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미양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조정 대신들조차 숨을 죽이고 이 뜻밖의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서준의 입에서 힘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소인의 어미는 천안종의 신분이었사옵니다. 소인 또한 그 어미에게서 난 천안종의 아들이옵니다. 허나 오늘 이토록 귀한 자리에 감히 서게 된 것은 오직 하늘 같으신 전하의 넓으신 은혜와 천한 것을 마다 않고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소인을 키워주신 어머니 미양 덕분이옵니다. 소인 같은 미천한 것을 사람으로 여기시어 학문을 익히고 과거에 응시할 기회를 주신 전하의 성은은 만세에 잊지 못할 것이 없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남은 평생 전하와 백성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께선 어려움에도 저에게 글을 가르치고 세상을 가르쳤으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 영광을 모두 어머니께 바칩니다. 어머니의 이름 없는 삶을 제가 이제 세상에 드러낼 것이옵니다. 그 한마디의 장례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눈먼 아이를 길러 과거에 급제시킨 여종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의 지극한 효심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미양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혜에 감동했고 서준의 효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들은 미양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에 감탄했고 서준을 효자 중의 효자라 불렀습니다. 미양은 눈물을 흘리며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죠. 그녀는 평생 자신에게 이름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서준의 어머니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그 어떤 값비싼 비단보다 더 귀한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서준의 오늘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준은 관직에 나아간 후에도 미양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는 미양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눈먼 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듬는 데 힘썼죠. 그는 미양에게 배운 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고 그의 다스림 아래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미양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신의 정치가 바로 어머니의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백성들은 서준을 존경했고 그의 어머니 미양을 기렸습니다. 서준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미양은 숨은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삶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서준이 높은 관직에 올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나라 안팎으로 명성을 떨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남은 어머니 미양에게 더욱 지극한 효를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양은 문득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서준에게 귀한 이름을 지어주었던 마님을 떠올렸습니다. 대감의 죄로 인해 마님은 죄인의 아내가 되어 멀리 낙향하셨고 그 이후 소식은 끊어졌었죠. 미양은 자신의 아들이 이토록 훌륭하게 된 것은 마님의 은혜 덕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주신 이름 그리고 미양에게 베풀었던 배움의 기회가 서준의 오늘을 있게 했으니까요. 어느 날 미양은 서준에게 마님과의 인연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과 비밀스러운 가르침, 서준에게 귀한 이름을 지어주었던 일, 그리고 서준을 위해 몰래 꿀물과 떡을 주시고 값비싼 비단 포대기와 옷감을 챙겨주었던 소소한 배려까지 소상히 일러주었죠. 서준아, 너는 어미의 아들로서 세상의 빛이 되었지만 어미에게 빛을 보여주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너희 김씨 가문의 마님이셨단다. 그분께서 어미에게 몰래 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어미는 너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었을 게다. 내 귀한 이름 또한 마님께서 지어주신 것이니 그 은혜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너의 어린 시절 마님께서 너를 어여삐 여기시어 몰래 꿀물과 떡을 주시고 비단 포대기와 옷감까지 챙겨주시며 너의 성장을 염려하셨단다.
그분은 진정 따뜻한 분이셨지. 서준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님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베풀었던 자애로운 마음과 통찰력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이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어찌 마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마님께서 소자에게 베푸신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오늘날 소자를 있게 한 바탕이 되었사옵니다. 그분께 찾아뵙고 소자의 성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이제는 소자가 그분께 작은 위안이라도 드려야 마땅할 것이옵니다. 부디 그분의 거처를 알려주시옵소서. 미양은 서준의 깊은 마음에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마님이 낙향했던 고을과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문을 서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서준은 즉시 사람을 풀어 마님의 행방을 수소문하게 했습니다. 오랜 수소문 끝에 마님이 죄인의 아내로서 쓸쓸히 지내던 고을에서 이제는 늙고 병들어 초라한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님은 이미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존재가 되어 있었죠. 미양과 서준은 즉시 마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미양은 낡은 옷 대신 서준이 지어준 새 옷을 입고 서준은 관복을 벗고 소박한 차림으로 어머니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험한 산길을 한참을 걸어 마침내 마님이 계신 작은 오두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두막은 스산하고 낡았으며 인기척조차 드물었습니다. 그곳에는 초라한 행색의 마님이 홀로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옛날의 위엄과 풍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뼈만 앙상한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양은 마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소인 미양이옵니다. 마님께서 주신 귀한 이름과 가르침 덕분에 소인의 아들이 이리 어엿하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소인이 마님을 모시고자 왔사옵니다. 마님은 희미한 눈을 들어 미양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양이라니. 그 아이는 벌써 오래전에. 아니, 꿈인가? 서준이라니. 그 눈먼 아이가 이리 자랐다는 것이냐? 그때 서준이 앞으로 나서 무릎을 꿇고 공손히 아뢰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릴 적 순진함은 사라지고 나라의 큰 인물이 된 청년의 묵직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소자는 미양의 아들 서준이옵니다. 마님께서 소자에게 귀한 이름을 지어주시고 어미께 베푸신 은혜로운 가르침으로 인해 어미는 소자에게 그를 깨우쳐 주었고 소자는 그 덕분에 과거에 급제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님께서 주신 이름과 소소한 보살핌 하나하나가 소자를 이끌었사옵니다. 마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부디 소자의 미약한 힘이 남아 마님을 보필하고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모시고자 왔사옵니다. 서준의 말에 마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준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서준의 얼굴을 만지던 마님은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이라니. 정녕 그 눈먼 아이가 이리도 자라 과거에 급제했단 말이냐? 미양아, 내가 그 아이를 이리 키웠단 말이냐? 정말 대견하다. 내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했는데 이토록 귀한 인연을 남겼더냐?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마님은 미양과 서준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양의 헌신과 서준의 효심 그리고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토록 큰 결실을 맺은 것에 감격하여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준은 마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는 마님의 병세를 살피고 의원을 보내 돌보며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마님은 서준과 미양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남은 여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웃음을 되찾았고 미양과 서준에게는 더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미양은 이제 서준의 어머니로 어진 마님의 뜻을 이은 스승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희망을 주었던 마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극한 효와 인정을 베풀며 세상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관직에 나아간 후에도 미양의 은혜와 마님의 유지를 잊지 않고 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눈먼 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듬는 데 힘썼죠. 그는 미양에게 배운 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고 그의 다스림 아래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미양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신의 정치가 바로 어머니의 가르침과 마님의 은혜를 잇는 것임을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백성들은 서준을 존경했고 그의 어머니 미양을 기렸습니다. 서준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미양은 숨은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삶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마님의 자애로운 뜻은 미양과 서준을 통해 세상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었던 감동적인 모성과 민초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준 숨은 여성들의 위대한 힘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베풀매 미덕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미양처럼 따뜻하고 굳건한 사랑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준은 미양의 사랑과 마님의 은혜로 가장 밝은 세상을 보았고 그 세상을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고운 야담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